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4월의 첫 금요일인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상 청명인데요. 절기답게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 사이로 출발해서 한낮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5도 이상 벌어지는 기온차에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날씨를 살펴보면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동해안은 5mm 내외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1인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 시민연극단체 오드림이 3기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직군들이 연기로 하나 돼 호흡을 맞춰보는 소중한 시간을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정리해드리죠. 4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노후주택과 침수 우려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기둥이나 외벽에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주택과 산사태나 홍수 피해 우려지역, 반지하 주택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산간지역과 고령자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영월경찰서는 이륜 대형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과 교통관리계, 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 중앙선 침범, 과속, 교차로 무질서 행위,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계도 등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청령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5월 말까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취약지 110여 곳과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농산 부산물 불법 소각과 입산자 흡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 인접지 100m 안에서 불을 놓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원주시는 올해 불법 소각으로 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노인층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원 지역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중에서 또 1인 가구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네, 2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38만 3천 명 정도로 2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이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년이 흐른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전체 가구 수가 한 7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7만 가구가 1인 가구이고요. 이 1인 가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44%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경북, 전북, 경남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수치가 보여지고 있고요. 1인 가구의 어떤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치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요. 이 홀로 사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 사고 발생률은 한 해 평균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이제 그 경찰청 자료를 좀 찾아보면 네. 지금 노인 대상의 이제 범죄 발생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61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한 17만 명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치이고요. 이 수치는 전체 범죄 피해자들 중에서 한 16%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강원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지역이나 연령대 구분이나 이런 자료들이 지금 경찰청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아서 강원도 자체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역별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고, 뭐 우리 도 지역이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홀로 사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각종 범죄에 취약한 상황인 건 맞는 거죠.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범죄들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발간된 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를 좀 찾아봤을 때 2000년부터 2021년까지 61세 이상의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재산을 노린 범죄입니다. 사기라든지 절도, 횡령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전체 어떤 범죄의 45% 정도가 재산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금융 사기라든지 혹은 방문 판매 사기, 그다음에 여성 노인이나 그런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금융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 노인이나 이제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라든지 방임이나 학대 이런 어떤 문제들도 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가장 심각한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제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령의 노인들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그 사회 자원들과 연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인 약 40%가 1인 가구로 조사가 되고 있고, 사회적 지원이나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노인이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범죄에 좀 더 취약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어떤 노인의 돌봄 문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뭐 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이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 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위험에 처해도 이분들을 주변에서 도와줄 이들이 없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심리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네네. 일각에서는 노인 관련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좀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네트워크 안으로 이 노인들이 좀 흡수가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 예방 교육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고립되어 계시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한 교육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최근에 이제 어르신 안전 지킴이라든지 노인 인권 지킴이 같은 어떤 지역의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돌봄이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활동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확대가 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을 좀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치매 노인 환자를 비롯한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치매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치매 노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강원도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21년도에 210건, 22년도에 400건, 23년도에 거의 269건이고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요즘 이제 치매 전담 경찰관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노인 복지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대응 시스템들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가족분들 혹은 기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배회 감지기를 착용하도록 한다거나 경찰청에 이제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활용을 해서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발견되었을 때 본인이 누군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보통은. 네, 그때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당사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이 순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라 범죄에 노출되는 노인분들도 생겨날 수 있을 텐데 당부사항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역 어르신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교류하시면서 자주 연락하시고 이렇게 만나시고 고립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혹은 내가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112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과 주변에 혹은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주변에 고립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좀 없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함께 발굴하고 연계하고 연대해서 지역사회가 전체가 돌봄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촘촘한 제도의 보호망이 마련되어야겠지만 우리 어르신분들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원주 시민연극단체 오드림이 3기 단원들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드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드림은 프리랜서 배우이자 신인 연출가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유소라 대표가 꾸린 단체인데요. 중학생 때부터 연극을 하면서 연극극단, 아동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 오픈 채팅과 중국어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단원 모집 홍보물을 올렸었는데요. 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2월 첫 모임을 진행해 7월에 첫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따끈따끈한 신생 연극단체인 오드림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바쁜 하루에 생기와 활력을 잃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해 연극 배우로 무대에 오르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은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소공연장 삐도로에서 2기 단원들이 준비한 연극 사랑도 쉐어가 될까요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는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고 조리사, 공무원, 유치원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이 연기로 하나가 돼 호흡을 맞추며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또 문화예술교육사로도 활동하는 유소라 대표 지도에 따라 연기를 배우고 연습하며 역량을 키웠고 앞선 기수인 1기 단원들이 2기 단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하고 싶은 각본을 추려와서 제안하고 회의를 거쳐 공연 작품을 선정했다고 하고요. 소품과 의상, 비용 정리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제작하고 챙기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최인실 단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기는 제가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 뮤지컬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뮤지컬 동아리 하면서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때 공연 끝나고 나서 뭔가 스스로한테 대견하고 좀 뿌듯한 경험을 처음 느끼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들어오게 됐습니다. 뭔가 연극이란 게 확실히 연습할 땐 몰랐는데 관객이 있어야 연극이 좀 완성되는구나라는 걸 좀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그런 분들도 여기 오면 자신감을 얻고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하고 싶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3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오드림은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기수당 연극 작품 1개를 연습하고 공연하게 되고요.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음 기수 시집을 모집해서 새로운 작품을 공연하게 됩니다. 이전 기수에 참여했던 단원들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는 8일까지 3기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조건은 주 1회 이상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60세 이하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톡 오픈 채팅 검색란에 오드림 원주 연극 동아리라고 검색하시면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드림 단원이 되면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움직임과 발성에 대해 연습을 하고 정기 공연을 위한 작품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각자 의상팀, 소품팀, 음향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팀별로 무대를 위한 도구들을 탐방하게 될 것이라고 유 대표가 전했습니다. 오는 4월 9일 3기 첫 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극한 상황을 주제로 한 심오하고 재미있는 창작 연극을 준비해서 8월 말 제3기 정기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드림 유소라 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연할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거는요. 저희가 1기 멤버들이랑 했던 공연 자체가 좀 어려운 극이긴 했어요. 무용도 해야 되고 막 감정도 계속 쏟아내야 되고 그런 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내 얼굴이 잘 보이는지 이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 아예 이해도가 없으셔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공연을 하는데 제가 다른 디렉팅을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가야 할 위치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나눠서 함께 해주는 그때 진짜 뿌듯하다. 우리 단원들 믿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오드림, 오늘도 꿈을 꾼다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오드림에 오셔서 연극이라는 경험을 통해 꿈을 꾸고 청춘으로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생 연극단체인 오드림의 행보를 응원하고요. 오는 8일까지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전시 공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언젠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첼로 영재 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봉대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구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네. 서구 군은 지난달 열린 체코 파르두비체 국제 콩쿠르 한국 본선에서 첼로 연주를 통해 현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6년 체코 파르두비체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에서 전 세계 연주자들과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네. 놀라운 건 이 서구 군의 첼로 경력이 단 1년 6개월 뿐이라는 점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첼로 연주 영상을 우연히 보고 4학년 2학기에 첼로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 소식이 더 의미가 있는 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뤄진 영재 교육도 아니지만 원주시의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재능을 찾았다는 점이거든요. 네. 네, 이 꿈이룸 바우처는 초교생 학부모에게 학원비의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통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처음 첼로를 배우게 된 서구군은 지난해 6월에는 제86회 국제 영재 음악 콩쿠르에서도 첼로 부문 대상을 받는 등 착실히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원주 출신인 천재 첼리스트 한재민처럼 되는 게 꿈이라는 서구군은 이번 콩쿠르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앞으로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어 전 세계에 한국과 고향인 원주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재능을 꽃피운 서구군이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기를 많은 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원주시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영재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저도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과 충신들의 혼을 추모하고 애달픈 역사를 기리기 위한 향토 문화제죠. 바로 단종 문화제가 서울에서 서막을 알렸다고요? 맞습니다. 영월문화원이 지난 2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제58회 단종문화제 영월 홍보전 인서울 개막식을 개최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홍보전에서는 민화, 서각, 한국화, 문인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등 단종과 영월의 아름다운 정치를 느낄 수 있는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기획부터 전시까지 영월 군민이 주관한 전시회를 통해서 영월의 다양한 모습을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서울 시민과 문화예술인, 출향인 등에게 전달하는데요. 특히 슬픈 역사를 간직한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역사적 의미와 전통 문화를 집중해서 홍보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종문화제는 1967년에 단종의 고흥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인데요. 올해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지역 곳곳에서 단종 국장, 단종 재양, 정순 왕후 선발대회, 칡 줄다리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께서 잊지 않고 찾으셔서 단종을 애도하고 영월 지역의 역사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영월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원주에서 그림체관에서 보았던 그림의 원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이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안영달 작가의 당근 유치원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는 건데요. 그림책 당근 유치원은 새 유치원에 가서 모든 게 낯선 아기 토끼가
목소리 크고 힘도 센 덩치 큰 곰 선생님을 만나 점차 마음을 나누며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는 원화 25점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그림책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요. 유치원에 실제로 방문한 듯한 체험과 포토전 등을 통해서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 그림책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특히 솔깃할 만한 소식인 것 같네요. 자, 끝으로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윤홍천 피아니스트와 협연한 데 이어 원주 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일 백운아트홀에서 한상일 피아니스트와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아시아 피아니스트 협회를 창립하면서 아시아 피아니즘을 다져나가고 있는 한상일 피아니스트는 이번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와 브루크너의 음악 세계를 소개할 예정이고요. 오는 18일에는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의 우아하면서도 정열적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는 송유진 지휘자가 이끄는 춘천 시립교향악단과 협연에 나서는데요. 수준 높은 연주로 춘천을 넘어서 전국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춘천 시향의 이번 연주에 역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래식 공연 소식까지 알차게 전해주셨네요. 박영석 기자, 오늘 제주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강원 소식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4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